이번 주는 심뇌혈관 질환을 중심으로 자가치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혈압을 중심으로 자가치유 수행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수행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원유근 법사님 모시고 고혈압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소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 빠른 고령화를 겪으면서 고혈압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예. 대한고혈압학회에 따르면 지난해 고혈압 환자 수는 1260만 명, 이 중 740만 명이 고혈압 약을 복용하면서 치료 중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혈압으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고혈압이란 질환은 어떤 병인가요? 예. 우리 몸에서 온몸 구석구석 다 연결된 도로망이 바로 혈관이죠. 인간의 작은 몸속에 있는 혈관의 길이는 무려 12만 킬로미터에 달하는데요. 지구 둘레가 약 4만 킬로 정도니까 지구 둘레보다 약 3배 더 긴 혈관이 우리 몸속 장기와 세포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12만 킬로에 달하는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은 우리 몸 어디든 병이 생길 수가 있는 만큼 혈관은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혈관으로 인한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이제 고혈압인데요. 고혈압은 뚜렷한 증상이 없어서 병원에 갔다가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라는 그 별명이 있는데요. 주로 중장년층과 노년층 그리고 비만인 사람이 고혈압이 많다고 알려져 있지만 마른 체형의 사람들에게도 자주 발병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고혈압 유병률은 30대가 약 11% 정도이고 70대는 약 70% 정도에 이릅니다. 무려 7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요. 자, 2030년에 이르면은 국내 노인 인구가 약 1,300만 명 정도로 예측되기 때문에 앞으로 고혈압 환자는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중장년층의 전유물로 인식되는 이 고혈압이 MZ세대에게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세에서 39세까지의 나이대에서 고혈압 진료를 받은 환자가 2017년 19만 명에서 2021년도에는 25만 명으로 29.2%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20대 여성 고혈압 환자는 61.8%나 증가를 했고 남성 고혈압 환자는 40.5%나 증가를 해서 20대 고혈압 환자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30대에서 고혈압 전 단계는 고혈압 환자 수의 이제 2배인데요. 잠재적으로 고혈압을 앓을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생각보다 아주 많습니다. 자, 이러한 원인으로는 요새 이제 젊은 층의 이제 배달 음식과 이제 서구식, 외식 위주의 식습관, 그리고 이제 몇 년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줄어든 운동량, 그리고 운동량의 반비례해서 늘어난 비만율, 이제 학업과 취업, 스트레스를 꼽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장년층의 고혈압 환자가 늘고 있지만은 적극적인 치료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20, 30대의 고혈압 인지율은 17% 정도밖에 안 되고 또 치료율도 14%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런 이유는 젊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고혈압일 거라고 미처 생각을 못하고 또 고혈압 진단을 받아도 젊다는 이유로 그 심각성을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일단 고혈압을 오래 앓으면은 우리가 심혈관과 뇌혈관 그리고 신장 관련 합병증 발생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혈압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고혈압이라는 건 이제 과연 무엇인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혈관은 동맥, 모세혈관, 정맥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자, 이 중 동맥은 크기 그리고 이제 혈관벽의 구조와 기능에 따라서 대동맥, 중동맥 그리고 소동맥과 세동맥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대동맥은 심장의 안쪽 심실에 연결돼 복부로 내려와 갖고 하복부에서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자, 지름이 1cm 이상으로 혈관 중 가장 큰 부분이고 심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많은 양의 혈액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곳이기 때문에 높은 압력과 그리고 혈류량을 견딜 수 있게 튼튼하고 또 심장으로부터 혈액의 박출이 끝나도 혈액이 계속 흐를 수 있는 만큼 탄력성이 높은 그런 부위입니다. 자, 이 대동맥에서 근육성 동맥인 중동맥, 그리고 소동맥, 세동맥으로 점점 멀어지면서 혈관의 실험도 좀 줄어드는데요. 이 모세혈관 바로 전 단계인 세동맥에서 혈류의 흐름을 조절하는 역할을 주로 함으로써 혈압의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전신의 세동맥이 이제 수축하면은 혈액의 흐름의 저항력이 높아지는데요. 이 저항을 이기고서 장기에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서
심장은 압력을 높여서 펌프질을 하는데 혈액을 흐르게 하기 위해서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고혈압이 발생하는 과정입니다. 혈압은 이제 동맥혈관 벽에 대항한 혈액의 압력을 말합니다. 이 압력을 측정할 때는 두 가지를 측정을 하는데요. 바로 이제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입니다. 이게 수축기란 이제 심장이 수축을 해서 이제 동맥으로 피를 강하게 내뿜을 때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입니다. 이제 이완기 혈압은 심장이 확장됐을 때, 즉 혈액이 심장으로 들어올 때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입니다. 자, 고혈압은 이제 혈관의 압력이 높은 것을, 그다음에 저혈압은 압력이 낮은 것을 뜻하는데요. 18세 이상의 성인에서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90 이상일 때 고혈압이라고 하고, 반면 수축기 혈압이 90, 그다음에 이완기 혈압이 60 미만일 때는 저혈압이라고 합니다. 고혈압 단계별 수치를 보면은요, 보통 6단계로 분류를 하는데요. 자, 정상 혈압은 120 미만, 그리고 80 미만. 그 다음에 이제 주의 혈압은 120에서 129, 그리고 80 미만. 고혈압 전 단계는 130에서 139, 또는 이제 80에서 90. 그리고 이제 고혈압 1기는 140에서 159, 또는 이제 90에서 99. 그리고 고혈압 2기는 160 이상, 또는 100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축기 단독 고혈압은 140 이상, 그리고 이제 90 미만입니다. 고혈압 수치가 이제 정상 수치를 벗어났다고 해서 바로 큰 병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고혈압을 관리하지 않으면은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평소 이제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뭐 구토를 하거나 메스꺼운 증상, 그리고 호흡곤란, 또 이제 손발이 저리거나 귀에서 소리 나는 그런 이명 현상, 그리고 이제 두통과 현기증, 이게 자주 생기면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 조화광채와 설료화로 함께하는 고혈압 자가치유 수행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병원에서는 이제 고혈압 전 단계에서는 체중을 조절하고, 그다음에 이제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이제 염분과 알코올 섭취를 이제 제한하고, 그다음에 이제 금연을 하는 등 우리가 생활 습관을 조정하는 비약물적 치료 방법을 먼저 권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일단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으면은 그때부터는 반드시 약물로 혈압을 조절하게 됩니다. 고혈압약은 체내 수분량 감소, 혈관 확장, 그리고 심장의 과도한 수축을 억제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혈압을 낮추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혈압약은 혈압 강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지러움을 이제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고혈압 초기일 때는 관리를 잘하면 복용하던 혈압약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혈압약은 심부전과 협심증을 치료하고 진행을 막기 위해서 처방하는 등의 목적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의 진료와 상담 후에 끊어야 됩니다. 한의학에서 고혈압은 외감, 유금, 내상, 음식, 칠정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외감, 유금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우리가 바람이나 추위, 더위 등으로 인해서 오장육부의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말하고요. 내상 음식은 음식을 잘못 먹어서 내장이 상하는 것, 그리고 이제 칠정은 과도한 스트레스 같은 감정상의 변화 등을 말합니다. 그 결과 인체의 불균형을 초래해서 수승 화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어서 심장의 불기운이 위로 올라가고 신장의 수기운은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음식을 잘 절제하고 이제 스트레스를 줄이면서 상체 열기를 식히고 이제 화기를 제거하는 청열사화, 또 신장의 수기를 보충하는 자보신수하는 약을 쓰거나, 또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인형혈이나 합곡혈, 극문혈, 여기에다 이제 침을 놓거나 이제 부항을 뜨기도 합니다. 우리 동방신선학교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고혈압을 앓으시거나 또 예방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권하는 방법을 열심히 하시면서 평소 옴과 이제 훔으로 충맥을 따라 호흡 수행을 자주 하셔갖고 몸을 수승화강이 되게 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조화광채 비침과 우주의 윤력꽃 설료와 자가치유 수행으로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있고, 또 약물에 의한 부작용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치유 수행도 집중을 해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비침과 설료화로 자가치유 수행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혈관 치유 수행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자, 온몸의 혈관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신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은 뇌와 심장 혈관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전신에 혈액을 돌리는 심장에 비침과 선료화를 꽂고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심장은 위쪽에 우심방과 좌심방, 그리고 아래쪽에 우심실과 좌심실, 이렇게 4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심장 바깥에도 비침과 선료화를 꽂고 또 4개의 방 안쪽 벽에도 각각 비침과 선료화를 꽂습니다. 그리고 수행을 할 때는 심장과 심장에 연결된 대동맥을 치유하고 그 다음에 심장에서 온몸으로 뿜어져 나가는 혈액과 함께 분화된 선료화가 온몸의 혈관으로 나가면서 혈관에 달라붙어서 치유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혈관 수술이나 스텐트 등의 수술을 받은 분들은 그 부위에도 비침과 선료화를 한 번 더 꽂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그다음에 혈압을 조절하는 그 혈자리인 내관혈, 그리고 인형혈과 합곡혈, 극문혈에도 비침과 선료화를 꽂아보겠습니다. 이 내관혈은 순환계통, 신경계통, 그리고 소화기 계통의 치료에 사용되는 그 혈자리인데 특히 이제 심장 질환과 혈압 강화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혈자리입니다. 내관혈의 위치는 손목 관절 안쪽을 보면은 손목과 팔을 이렇게 잇는 부분에 주름, 즉 횡문이 이렇게 있는데 그 횡문선에서 위쪽으로 2촌, 즉 손가락 검지, 중지, 무명지 세 손가락 길이인데 대략 4에서 6cm 정도는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자, 이 내관혈에 보통 이제 침을 놓거나 지압 같은 걸 하게 되는데 여기에 비침과 선료화를 꽂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형혈은 울대의 좌우로 3cm 정도 되는 그 위치에 이제 있는데요. 자, 이게 만져보면은 경동맥이 뛰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합곡혈은 손등을 위로 한 채로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을 벌렸을 때 두 손가락 뼈가 만나는 곳, 움푹 들어가는 곳이 바로 이제 합곡혈이죠. 그리고 이제 극문혈은 손목에서 가로로 눕힌 손가락 6개 정도의 그 위치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내관혈, 인형혈, 합곡혈, 극문혈에 조화광채 비침과 선료화를 꽂는데요. 자,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미세한 혈자리에 정확하게 꽂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동방신선학교의 조화 수행법으로 비침과 선료화를 크게 만들어서 혈자리 주변 부근에 크게 찔러 넣어도 되고 아니면은 빗판을 넓게 해서 혈자리 부근에 통째로 덮고 나서 수행을 해도 이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고혈압에 대한 자가치유 수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꾸준한 수행과 몸 관리로 건강을 회복하고 빛의 신선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이런 크고 작은 병을 겪으면 수행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또한 앞으로 닥쳐올 병난개벽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빛의 인간으로 나아가며 병난개벽을 극복하게 해주는 유일한 길을 지금 동방신선학교와 함께하고